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보는 시간, 국회 24시. 안녕하세요, 주경희입니다. 19대 54.5세, 20대 55.7세, 21대 54.9세. 이 숫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평균 연령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연령은 42.6세. 국회의원 당선자의 평균 나이가 무려 12살이나 높은데요. 정치권 안에서도 청년 문제를 다루는 국회의 공감 능력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지금, 자신이 정치 교체의 기수가 되겠다고 선언한 젊은 정치인이 있습니다. 오늘 국회 24시의 주인공,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요즘에 법안 통과 때문에, 법안 심사 때문에 국회 일정이 너무 많아서 제가 평일에 좀 참여하지 못했던 우리 캠페인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의료원 이 설립을 위해서 우리 당원들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같이 열심히 이 설립운동, 시민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토요일 아침이라서 또 그게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좀 같이 하려고 지금 집에서 걸어가는 중입니다. 우리 대전역 앞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 집이 여기 바로 여기, 우리 이 대전역 바로 뒤쪽에 있는 아파트여서 우리 대전역까지 걸어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대전역, 요 대전역 동광장 쪽인데, 보시는 이 앞쪽으로 우리 원래 지금 주차장이 있는 곳에 환승센터가, 요 대전역 앞쪽 요 방향, 이 방향으로 우리 복합 2구역 한 60층 이상, 70층 가까이 되는 건물들이 들어와서 우리 대전역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그런 구역이 될 겁니다. 우리 CMB에서 아침에 이렇게 브이로그 찍어서 보내달래요. 그래서 우리 대전역 서광장 쪽에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쪽이 우리 지금 대한통운 건물 옆쪽으로가 우리 쪽방촌 도시재생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부터 이제 바로 이 행정 절차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이 쪽방촌 도시재생 사업에 지금 국비 포함해서 거의 한 5천억 정도가 배정돼서 사업이 진행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전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역 광장도 앞으로 요건 아직 결정까지는 되진 않았는데, 우리 대전역 광장도 옛 모습을 좀 찾기 위해서 지금 복원을 하려고 이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드린 우리 대전역 동광장 쪽에 우리 복합 2구역 역세권 개발 사업, 그리고 앞에 쪽방촌 도시재생, 그리고 우리 광장 복원까지 하면 이 대전역 주변이 완전히 다 달라질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이 돈만 1조 5천억 가까이가 되는 수준이라서, 여태까지 참 투자가 미진하던 우리 대전 원도심에 큰 활력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고, 우리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또 다른 우리 당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 분들 많이 같이 캠페인 하고 계세요. 저도 아침에 같이 열심히 우리 시민들께 이 대전의료원 설립 필요성 제대로 알리고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일 잘하기로 소문나 7년 차에 2급 정책조정실장에 오른 국회 보좌관의 신화. 품격 있는 청년 정치와 지역 발전을 꿈꾸며 출마해 보좌관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 당선된 지 1년도 안 돼 지역을 위한 주요 공약 2가지를 성공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회의원이 된 사람.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국회의원. 그의 꿈과 희망을 들어봅니다. 일단 국회 경험이 굉장히 많고 정말 국회 막내부터 해보셨기 때문에 국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세세한 기회나 어떤 자기가 언제 딱 이런
행동을 해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 거를 뭐 정치인으로서도 잘 알고 또 실무적인 수준에서부터 누구한테 어떤 부탁을 했을 때 효과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했을 때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그런 거를 좀 무서울 정도로 잘 아는 사람이죠. 가끔씩 이제 저기 회의실에서 저희끼리 뭐 차담도 나누고 하면은 다른 보좌진들이 와서 의원님이 계신지 몰랐다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되게 자유롭고 되게 수평적인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그렇거든요. 탁월한 실무 능력, 미래를 읽는 통찰력, 청년 정치인의 새로운 모델,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국회의원. 네, 오늘 국회 24시 장철민 의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장철민입니다. 키가 굉장히 크십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근황 어떠십니까? 요즘 저희 지역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던 대전의료원 결정도 되고 또 국회 상황이 워낙 많이 복잡했어서 많이 바빴습니다. 네, 많이 바쁘시죠? 네. 근데 저희한테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의원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짬을 내서 의원님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물론입니다. 네, 그럼 네.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네. 네, 의원님 먼저 손 소독하고 네, 진행하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국회의원입니다. 장철민입니다. 네, 의원님 먼저 저희가 본격적인 토크 전에 네.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젊은 30대 정치인이시잖아요. 저희가 간단한 노래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시험 보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생각나는 대로 바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붉은 노을 하면 생각나는 가수는 하나, 둘, 셋. 이분이라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음에 올 노래 가사는 하나, 둘, 셋. 사랑스러워. 네, 이렇게. 왠지 30대 맞으시죠? 그럼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테스트를 아니, 해봤는데요. 음악 취향이 그 나이의 기준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요즘 한번, 네. 제일 좋아하는 거는 오히려 이날치 밴드 이런 건데. 네. 그럴 수도 30대 있는 거지. 젊은 정치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의원님과 관련된 키워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하나씩 뽑아서 네. 저에게 주시면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듯한데요?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뽑아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첫 번째 키워드. 괴물 신인입니다. 괴물 신인, 좀 보통 스포츠에서 많이 쓰는 본 문구인데 정치 쪽에서도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괴물 신인이라는 별명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이게 신인에 좀 주목이 돼야 되는데 뭔가 괴물이 약간. 근데 제가 그 전에도 사실은 사회생활을 국회에서 시작해서 계속 국회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7급 정책 비서부터 해서 비서관하고 보좌관도 하고 이제 원내대표실에서 정책실장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 국회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또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나이는 제가 이제 38로 굉장히 의원들 중엔 젊은 편이긴 하지만 네. 그 국회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해서 어떤 이 법안들을 만들고 이 현안 과제들을 해결해야 되는지 좀 잘 알고 또 열심히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괴물신인이라는 말의 어감은 조금 되지는 않지만 그만큼 이제 좋은 성과를 내는 이 신인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근데 키워드 약간 부담은 좀. 네, 두 번째 키워드 뽑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과연 어떤 내용일지.
아, 월화수목 금금금입니다. 금금금. 키워드에서 어떤 그 가슴이 좀 답답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의원님께서 좀 국회의원 하시기 전의 생활을 좀 짐작하게 하는 키워드입니다. 이 생활을 시작한 지 국회와의 인연이 2012년부터라고 네,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아무래도 이 국회의 삶이라는 게 꼭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뭐 보좌진들도 그렇고 뭐 기자님들도 사실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우리 업무 강도가 정말 높죠. 예,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특히나 뭐 저 같은 경우에 제 기억에 제가 2012년 처음 국회에 왔을 때 그때 일이 많았거든요. 그때 이제 대선도 있었고, 이제 저희 그때 이제 같이 모시던 홍영표 의원님이 맡고 있었던 게 그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역할을 하면서 또 대선 캠프 상황실장도 했고, 지금은 이제 예산소위라고 하는 그 예결위의 개수조정위원이기도 해서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9시 퇴근을 한 2번 정도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12시, 1시, 2시 날 샌 일도 많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아마 제가 싫어하는 일이었으면 절대로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너무 즐겁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일하시는 게 네, 일이 즐거우셨어요? 너무 재밌어서 와. 솔직히 제 힘든지 잘 모르고 이제 즐겁게 일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때 그렇게 일을 해서 지금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때 정말 적성이셨군요. 네, 그 보람도 많이 느끼고 네, 그 전에 뭐 무슨 대학교에서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하다가 진짜로 현장에서 이 정책 실무들을 하게 되고 가장 이 국회가 아무래도 모든 그런 정책 이슈나 국민의 삶의 최전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어떤 의사결정에 같이 이제 참여하면서 논의도 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제 주어지는 업무의 그런 어떤 책임 범위나 이런 부분들도 좀 바로 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좀 비서관도 되고 보좌관도 되고 하면서 그 역할만큼이나 또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이 같이 토론도 하고 고민도 해야 되고 하면서 그렇게 달리다 보니 일이 계속 많았고 어떻게 보면 가족들한테 정말 미안하기는 하지만 월화수목 금금금 이상의 생활을 계속 해왔죠. 네. 그래서 거의 국회에 온 이후로 그는 뭐 8년 9년 가까이 쉼없이 일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처음에 7급 비서로 시작을 하셨는데 2년이 좀 안 됐을 때 5급 비서관이 되셨고 또 3년 차에 4급 보좌관이 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홍영표 의원 원내대표 시절에 2급인 정책조정실장까지 하셨는데 굉장히 초고속 승진이잖아요. 유례가 없을 것 같은데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일의 양으로 따지면요, 그만큼 일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제가 가끔 이제 반농담 삼아,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는 시간의 밀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다. 이 업무 시간도 그렇지만, 정말 보통 분들 3년, 4년 3년, 4년 일할 거를 1년에 하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해서, 그만큼 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됐었던 거고 또 인정해 주신 거고 또 그만큼 감사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홍영표 의원님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되게 감사한 게 보통의 경우에는 일을 많이 시키고 또 그만큼의 역할을 해도 꼭 승진을 시키지는 않거든요. 이게 뭐 젊은 사람들 키워야지 젊은 사람들이 역할을 하는 만큼 그만큼 합당한 걸 줘야지라고 말들은 하지만 그걸 사실 실천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홍영표 의원님이 제가 이제 일을 하고 또 그만큼 바로 더 큰 역할들을 이제 계속 주셨었고 그거는 뭐 제 역할도 있지만 사실 90% 이상은 홍영표 의원님이 이제 그런 뭔가 이 역할들이 계속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니까요.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죠. 네, 정말 많은 일을 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있다면 몇 개만 소개해 주시죠.
이거 대표적인 예를 확 꼽으라고 하면 진짜 머릿속이 복잡해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뭐 최근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본회의 어제까지도 이 상황을 만들었었던 이 공수처법이나 이런 법들이 사실은 우리가 패스트트랙에 그 성공하지 못했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이라 패스트트랙 과정이 또 되게 길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께서는 그때 이제 국회에서의 대혼란 상황, 그 뭔가 물리적 충돌도 발생하고 이것만 기억하시지만 저희가 그 123석 의석으로 패스트트랙까지 가기 위한 그 노력들은 사실은 훨씬 더 길었고 훨씬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작년 그 정말 한 1월 정도부터는 이 패스트트랙을 가기 위해서 거의 100일 이상, 거의 한 4개월 가까이를 여러 가지 노력들, 특히나 그때는 이제 제3정당이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의석수가 많았던 때라서 그 설득 과정들, 그 어려움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정론관에 있는 기자들 어느 누구도 패스트트랙이 될 거라고 2월 달에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만큼 그 과정을 하나씩 해내고 이 돌파해 나갔었던 게 기억에 남고, 저희가 이제 그 전의 기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환노위원장실에서 저도 이제 일하고 할 때인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 주 52시간 이제 그 입법을 할 때였는데요. 그게 그 국회에서 논의된 것만 5년 이상이 걸린 거였어요. 2013년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2014년에 그 노사정 소위라는 걸 만들어서 그때 여야 협상도 하고 뭐 이 학계 전문가들 다 불러서 이제 논의를 하고 제가 그때 협상문도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실무자로. 그게 이제 5년에 걸쳐서 긴 논의를 거쳐서 2018년에 우리가 입법을 했을 때 이 굉장히 기억에 또 남고요. 이게 참 지난한 과정이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큰 입법 이 성과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협상들을 하는 과정들을 겪었던 게 기억에 남고, 지금도 그때 어떻게 보면 공부하고 겪었고 가장 중요한 건 인내하고, 이 인내와 절제 없이 협상이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또 가장 뭔가 이 기준점이 되는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의원님과 좀 말씀을 나눠보니까 일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즐기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지만 힘들었던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좀 가장 힘드셨을까요? 힘든 것도 결국은 일이 힘들죠. 뭐 가장 물론 이제 바로 말씀드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보다는 가족들이 더 힘든 것 같기는 한데, 뭐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은 아니게 되다 보니까 되게 미안하고, 미안하고, 참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가족의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그게 뭐 또 현실이기는 해서 가족들이 저보다는 훨씬 힘든 게 일단 첫 번째고요. 이 두 번째 정도 힘든 거는 이게 정치는 늘 어느 순간에는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 결정을 회피하게 되면 그냥 그 순간은 좀 모면이 될지는 몰라도 나중에 보면 결국은 더 큰 사회적인 비용을 치르고 더 큰 어려움을 내가 아닌 누군가가 이제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인데, 예를 들면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뭐 저희 가습기 살균제 이 구제법 같은 거예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법을 정말 그 국회에서 꽤 오래 이 어려움을 겪었고 그 과정도 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환노위에서도 그렇고 가습기 특위가 만들어졌을 때도 그렇고. 근데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 딱 입법을 할 때는 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는 입법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꼭 여야 협상을 해서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헌법을 준수하면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헌 요인들을 많이 좀 드러내야 되는 부분들도 그렇고, 정부가 완전히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이 정부를 설득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가습기 살균제 구제법 할 때도 이 여러 요인들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들이 원하는 법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가 야당이었었는데 그래도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게 일단은 시작을 해야만 나중에 우리가 이 정부 차원에서 더 이 진전된 조치들을 만들 수도 있고 이 법을 운용해 가면서 더 나은 개정안들로 갈 수 있으니 일단은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그래서 법 결국 결정하고 제정할 때 막 이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일부에서는 막 반대 기자회견들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맨날 그 같이 논의하면서 붙잡고 같이 울고 그랬던 분들이 반대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들에 늘 놓일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가장 욕을 먹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일들이라서 참 그런 부분들이 이 정치인의 책임을 다하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좀 고통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절대 주저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분명히 갖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의원님을 좀 보면 이미지도 그렇고 또 국감자료 영상에서도 그렇고 언성을 참 잘 안 높이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좀 듣다 보니까 조곤조곤 할 말은 다 하시는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아유 뭐 해야죠. 네. 계속해서 네. 좀 다음 키워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로 2시간 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세 번째 키워드 뽑아주셨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과연 뭐가 나올까요? 아, 셜록 철민입니다. 셜록 철민, 네. 알고 보니 그래요? 좀 탐정의 피가 흐르고 계실까요? 한 번 조사에 들어가면 끝까지 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뭐 셜록처럼 성격이 안 좋다 이런 건가? 아마 부사진 할 때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워낙 뭔가 어떤 현안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추적하고 네.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애쓰고 뭐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근데 셜록 같지는 않은 게 셜록은 그냥 보자마자 다 알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는 않았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기는 하거든요. 그 자원외교 해전 개발 사업 그 국정조사 할 때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워낙 이 큰 이 혈세 낭비를 했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때 이제 그 한창 추적하고 결론들을 내고 할 때가 뭐 최소 20조 원 이상의 이 국민들에게 손실을 안겼다 정도의 그 분석을 했을 텐데 이 해전 개발 사업을 추적하면서가 정말 제가 일해본 걸로는 가장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로 거의 몇 달 동안 그 국정조사가 설 명절도 끼고 있었는데 정말 명절 때 하루 이틀 쉬었나 하고는 나머지는 계속 늘 새벽까지 다 검토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해전개발 사업들 각각의 프로젝트들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던 회의록들, 안건 자료, 이 사람들이 삼았던 여러 가지 이제 사업 타당성 보고서들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다 이제 추적하고 분석하고 하는 일들을 이 수개월에 걸쳐서 계속 이제 해 나갔었고 또 이게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는 게 거의 불가능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원개발 쪽 일이라는 게 우리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이런 우리 공기업들의 눈밖에 나버리면 사실은 밥벌이 하기가 쉽지 않으시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도와주는 일들도 참 없고 그래서 정말 저희 보좌진들 이 국회에서 있는 이분들이 거의 이 모든 진짜 정말 이 땀과 이 열정을 쏟아부어서 일을 했었었고 그렇게 해왔던 어떻게 보면 일들이 아마 이 어떤 현안에서 정말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일을 하는. 그래서 아마 셜록 철민 같은 키워드도 주신 게 아닌가. 근데 셜록만큼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이 정도까지 고생은 덜 할 텐데. 머리카락? 뭐 이런 걸로 그냥 해버리면.
네, 정말 그런 일을 해내려면 아무래도 좀 사업에 대한 이해도나 예산 주요 정책들을 좀 꿰고 있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홍영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국내 예산 전체를 다뤄본 30대는 장철민밖에 없다. 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거는 저희 이제 원내대표실 이 특히나 이제 원내대표실 이제 핵심 스태프들이 뭐 정책실장도 그렇고 비서실장도 그렇고 요쪽들이 이 예산 전체에 대한 협상의 실무들을 하고 뭐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대응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 예산 협상 전체 국가 예산의 협상 과정에 참여해 본다는 거는 되게 소중한 경험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였죠. 이 대한민국 전체 예산을 보고 그거를 같이 협상을 하면서 공부하고 파악하고 하는 아마 기회를 갖게 되는 30대도 앞으로도 있기도 사실은 쉽지는 않으니까 예, 그게 지금 일을 해 나가는 데에서도 가장 큰 자산이기도 하고 제가 뭐 최근에 이제 대전의료원이 참 잘 됐는데 대전 시민들은 20년 이상 대전의료원을 기다려왔다. 대전 시민들의 한마음으로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우리 대전의료원이 잘 된 배경이 사실은 다 그때 같이 일하고 협의하고 했었던 분들이 지금도 뭐 기획재정부든 뭐 국무조정실이든 청와대든 주요 다 이제 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자산을 가장 잘 써먹은 케이스가 이번 대전의료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그럼 저희가 이쯤에서 자리를 한번 깔아드리겠습니다. 나 이런 일까지 해봤다. 자랑 좀 해주시죠. 지금까지 계속 자랑만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갖 국회에서 했던 일들 지금 다 대전의료원과 우리 혁신도시 지정이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도 가장 이제 중심되게 드렸던 약속이고 1호, 2호, 3호 공약이기도 했고 근데 그 일들 해결하는데 그때 경험과 일종의 이제 인적인 자산들과 이런 게 없었으면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연내 대전의료원 하겠다라고 호기롭게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이번에 잘 되고 나서도 다들 진짜 할 줄 몰랐는데 약간 이런 반응들이 있으셨던 게 정말로 저희가 그때 쌓아놨던 어떻게 보면 아까 소통의 기술이라고 또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 소통의 기술과 이 소통의 자원들 제가 여러 가지 일하는 맥락들과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로 연내에 결정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자산과 자원이 고갈되기 이전에 많은 일들을 해놓으려고요. 기대가 되는데요. 또 이게 또 모든 게 영원하지는 또 않아서 할 수 있는 시기와 뭔가 이런 때 정말 할 수 있는 일들 많이 해서 저희 동구가 우리 원도심으로서 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어떤 그 발전의 에너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딱 우리 혁신도시 지정이 되고 역할권 개발 사업들이 되고 우리 이런 뭐 대전의료원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이 현안들이 하나씩 풀어져 나가면서 여태까지 어려웠던 원도심이 아니라 새로운 이 국가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의 그 어떤 비전들도 만들어 나가고 이런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어떻게 보면 대전과 지방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델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좋은 시기와 기회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다 해야겠다. 그렇게 새롭게 보여드리는 게 우리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지역의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하는 그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이거 그때 키워드가 전체가 아니지 않았었나요? 저희는 다 합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젊은 그대입니다. 네. 의원님이 워낙 뭐 다양한 경험들이 있으시지만 사실 젊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 네. 싶은데요. 지난 선거 이제에서도 구호가 젊은 그대였는데 초반에. 네, 네. 젊은 정치인의 장점과 또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이야 엄청 많죠. 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새로운 방향성과 훨씬 큰 에너지.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졌을 때 만들어지는 변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제가 젊은 그대라는 일종의 네임 타이틀을 이제 정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 지역의 변화도, 우리 정치의 변화도 결국은 젊음이 필요하다. 이 젊음의 새로운 방향성과 이 젊음의 무한한 에너지가 결합돼야 우리 지역도, 우리 정치도 지금보다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들 많이 드렸고 아마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잘 봐주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이야기들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아마 영원히 유효할 수도 있는 걸 거예요. 이 정치가 새로운 이런 어떤 그 방향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주입되지 못하면 결국 어느 순간 느려지고 멈추고 하게 되거든요. 정말 뛰어다니고 듣기도 하고 일종의 영업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거 해야 된다고 막 끊임없이 이제 설득하고 하면서 정말 이 관련된 분들이 너무 피곤해서라도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해야만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선거 때 그냥 얘기했었던 거지만 그게 우리 정치, 우리 국회 내에서 또 하나의 집단으로서 점점 더 커나가고 그런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에너지들이 커나갈 때 국민들의 이 신뢰도 마련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단점 부분도 그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은 그만큼 시간이 아직은 짧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확 믿어주시기도 쉽지 않아요. 야, 니들이 뭐 여태까지 했냐라고 하면 사실은 할 말 없죠. 왜냐면 젊으니까. 왜냐면 젊은 정치인들이 뭐 경선 같은 거 할 때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그거예요. 경선하면 스펙으로 하는데 젊은데 무슨 스펙이 있어. 그렇죠. 젊은데 스펙이 많잖아요. 그러면 길게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짧게 해야 10개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젊은데 아직 사회생활 10몇 년밖에 안 했는데 뭐 30대 후반이라고 해도 이제 10몇 년 뭐 이런데 스펙이 5개야. 그럼 2년씩 한 거예요. 그러면 뭘 길게 했겠어, 사실. 오히려 제대로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치열하게 했으면 스펙이 한두 개예요. 그렇죠. 그만큼 경선을 치르거나 뭔가 이렇게 딱 우리한테 믿음을 주십시오 할 때 그 신뢰 자원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일 뭐 해봤냐. 우리가 해온 것보다는 할 일이 사실 더 많긴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이 일들, 앞에 말씀드린 우리 그런 에너지와 여러 가지 방향성들을 일들을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딱 얻을 수 없었던 신뢰를 이 새로운 어떤 젊은 세대들, 새로운 이 청년 정치인들이 얻어갈 수 있고 그러면 더 큰 변화를 거기에서 도모할 수도 있고 더 큰 일들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이 신뢰 부족 같은 것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이 자원을 만들어 나가고 축적해 나가고 하는 일들도 제 역할인 것 같고 지금 이번에 21대 국회는 그래도 젊은 정치인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정치인들의 사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죠. 현재 의원님께서 비수도권의 유일한 청년 의원이기도 하시잖아요. 책임이 막중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책임이 막중하죠. 너무나 막중하고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들긴 하지만 참 과학적인가 싶을 만큼 과학적인 거꾸로인가요? 하여튼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즐겁기도 하고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에게 정말 닮고 싶은 어떻게 보면 롤모델이 되신 건데 장철민 의원 같은 청년 정치인을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할 수는 없을까요? 많이 만들어야죠. 저희가 많이 만들고 싶은 지금 아이디어 구상들과 이야기들은 너무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이게 온라인으로는 솔직히 한계가 명확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젊은 정치인이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온라인 정치를 안 믿어요.
네, SNS 정치도 사실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로는 절대로 완성이 안 된다라고 사실은 생각하는 문제네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게 계속 부딪혀가고 하면서 거기에서 생겨나는 에너지가 결국은 이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해서 많이 만나면서 서로 부대끼고 서로 싸우고 또 가서 같이 무언가를 이뤄내면서 너무나 즐겁고 만나서 같이 공감하면 감동하거든요. 그 감동 속에서 연대가 이루어지고 그 연대가 실천으로 갔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만들어낸 변화의 경험이 진짜 중요한 민주주의의 경험, 정말로 퇴행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경험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민주주의의 경험은 사실은 좀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빨리 극복되고 그렇게 만나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경험들을 저뿐 아니라 같은 우리 세대와 더 세대를 확장하는 세대가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의원님의 바쁜 시간에 짬을 내서 짬짬 토크 진행해 봤는데요. 다음 일정들도 국회 24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젊고 유능한 실력을 갖춘 청년 국회의원이시니까 동구의 미래가 함께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힘껏 도와서 의원님이 승승장구하고 동구의 변화에 1등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 장철민 국회의원은 낮아지는 근로서면계약서 작성률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했습니다. 저희가 그 비전 노동이 늘어나면서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면서 아주 다양한 이 노동 형태와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고 그 데이터가 사실은 지금 플랫폼 기업과 사업주들에게 독점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노동을 보호해 나가는 우리가 새로운 어떤 노동법제를 만들어 나갈 때 키가 사실은 우리가 이 노동 형태와 노동 계약의 형태의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추적하고 이거를 만들어 나가고 거기에서의 노동자들을 보호할 방법들을 찾느냐인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서문근로 계약 자체도 이렇게 이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하면 이 새로운 고용 형태 변화에 대응하는데 너무나 뒤처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로계약서는 모든 근로관계의 가장 출발적인 기초적인 서류입니다. 이것이 서면으로 정확히 작성되면 사실은 상당 부분의 분쟁이 예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 그동안의 서면 근로계약서 확대를 위해서 노력은 해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말로만 국민을 위하는 정책, 갈등을 치유하기보단 조장하는 정책, 앞으로 나아가기보단 발목 잡는 정책. 몇 달 전 장철민 의원이 현재 한국 정치를 두고 비판한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고 자란 대전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미래 비전이 있는 도시였지만 오늘의 대전은 젊지 않다. 이렇게 말하며 변화만이 희망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미래로 나아갈 힘이 되겠다는 장철민 의원. 과연 그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의원님 이번에는 민주당 내 현안과 의원님의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문담 레이더 시간입니다. 먼저 최근 한국형 뉴딜을 위한 민주당 K뉴딜위원회 서혜정 뉴딜분과 간사를 맡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뉴스나 기사로 많이 접하고 있긴 한데 한국형 뉴딜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주제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가 여러 가지 위기를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위기 같은 보건 위기도 그렇고 이 기후 변화가 지금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나서 정말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으니까 이 기후 위기도 굉장히 심각한 위기고
또 우리 뭐 4차 산업혁명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이 노동시장도 굉장히 급변하는 이런 어떤 경제적인 분야의 이 사회적인 위기도 겪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전 인류, 뭐 모든 선진국까지 다 같이 겪고 있는 위기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우리 이 한국형 뉴딜로 이 답을 내고 돌파해 나가겠다라는 그 답을 국민들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큰 줄기가 이 그린 뉴딜이고 이 새로운 사회를 위한 디지털 뉴딜이고 그 과정에서의 여러 사회 구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인 뉴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저는 사회적 뉴딜 분과의 간사를 맡고 있는 거고요. 네, 그만큼 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서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낼 거냐,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갈 거냐. 이 작업들을 이렇게 큰 어떤 줄기, 그리고 또 강론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당연히 굉장히 다양한 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사업들도 있고, 새로운 어떤 인프라 투자들도 있고, 크게 말씀드리면 이런 어떤 인류가 갖고 있는 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좀 관련해서 향후 계획들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구체적으로 이번 우리가 이제 예산을 세우고 우리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런 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국민 고용보험제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담당 의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동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거든요. 그러면 그 변화의 가장 이 주요한 특징이 굉장히 다양한 이 고용계약, 일하는 방식, 일하는 시간, 형태, 장소 이게 너무나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노동법제도 그렇고 사회보험도 이 부분들을 다 포괄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사회보험, 특히나 뭐 여기에서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 될 텐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 틀을 이 전 국민, 전체 노동시장에 있는 우리의 그 국민들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는 큰 과제가 있고, 그 첫 번째 단계로서 이번에 우리가 통과시킨 법이 이 특수형태 고용종사자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저 높은 고지에 정말 한 걸음 정도 간 거거든요. 네. 의원님의 이제 지역구가 대전구 동구잖아요. 네. 대전구 동구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동구 하시면 사실 기억은 다들 다 어디지? 라고 하시는데 대전역 하시면 어디지 다 아십니다. 대전역이 제 지역구고요. 그 대전역 앞뒤로 이 형성된 지역인데 대전역이라고 하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대전역이 있기 전까지는 대전은 사실 도시가 아니었어요. 네. 대전역이 생기면서 대전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1905년 이후에. 이 역 주변으로 생겨난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철도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철도공사, 이 철도공단이 다 이제 저희 지역의 대전역 옆에 바로 위치해 있고요. 지금 또 그래서 혁신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아마도 우리 혁신도시 지정된 이후에 우리가 혁신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도 이 철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가 우리 동구의 이 미래 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이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는 것과 또 함께 우리 경부선 고속도로도 사실 그래서 제 지역을 지나가요. 그런 어떤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들을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 철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심이긴 하지만 이 생태적인 자원도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잘 모르시는 게 대청호가 제 지역에 이 동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대청호 이게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대청호, 식장산 이런 생태적인 자원들도 충분히 많은 곳이라 앞으로 이런 어떤 그 생태와 이 도심이 조화로운 어떤 그 도시 발전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같이 하고 싶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 당선인 시절 인터뷰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대전 동구는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모습이 있는데 이 변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가장 시급했던 일이 원래 혁신도시 지정이었어요. 왜냐면 해결을 하셨고. 이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 새로운 성장의 기대감, 에너지를 만들려면 어쨌든 혁신도시 지정하고 네. 거기에 이제 새로운 어떤 공공기관들도 오고 관련된 이 경제 민간 이 기업들도 오고 이런 네. 그 변화에 일단 시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면서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지 여러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들, 이 재개발 사업들 부분이 다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를 잘 에너지를 계속 이어가면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생태와 어떻게 조화롭게 갈 것인가, 이 국민의 주거의 질과 어떻게 갈 것인가, 교육 인프라나 이 문화적인 측면들, 교육과 어떻게 이 조화롭게 갈 것인가. 이 부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뭐 예를 들면 방금 우리 뉴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뉴딜에서 얘기하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런 사회적 뉴딜의 그런 개념과 취지들이 도시재생의 방향성에 어떻게 이식해서 정말로 이거를 국민의 삶으로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으로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혁신도시 지정까지는 잘 됐고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운 일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이쯤에서 저희가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좀 담아왔습니다. 네, 함께 네, 보면서 네.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담아왔는데요. 대전이 혁신 도시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 동구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혁신도시 네. 지정이 이제 동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 뭐 방금까지 하던 네. 이야기이긴 하네요. 저희가 일단은 이제 혁신도시 지정이 됐고 이후에 이제 우리 그 이전하게 되는 공공기관 이 대상들이 확정이 되고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저희한테는 중요한 건데 또 물론 혁신도시가 지정되면서 아마 눈에 보이는 이 주민들의 삶의 변화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혁신도시가 입지인 지역이 정말 가보시면 와,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 곳이 있구나 싶을 만큼 열악한 주거 환경이 많아요. 예, 그냥 뭐 흔히 뭐 쪽방이라고 얘기하는 그냥 도로에 그냥 문이고 그냥 방이고 집이에요. 그냥 약간 이런 데들도 많고 정말로 뭐 영화 찍으시는 경우들도 많고 그 폐가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또 되게 분위기도 좋지도 않은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 주거 환경 자체도 확실히 변화하는 예, 이제 그런 계기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눈에 보이는 변화들도 우리 주민들께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아마 최근에 조만간 한번 와보세요. 그리고 5년 후에 한번 와보십시오. 정말로 우와, 정말 도시가 이렇게 크게 변화하고 그 외형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바뀌어갈 수 있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네. 지역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이게 지금 그 소재지구 재건축 재개발하고 또 대동 2구요 재건축 재개발을 주민들이 상당히 갈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처럼 열심히 해오신 것처럼 좋은 결과가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그 업무 처리를 좀 빨리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처를 바라겠습니다. 재건축과 이 네. 재개발에 대한 염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가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주거 환경 측면에서 저희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 워낙 많아서 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재개발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대상 지역이에요. 대동이나 소재동. 그리고 실제 천동이라는 곳은 지난달에 저희가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이 주거환경 개발 지역 그 주거환경 개선 지구고 그 천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한 2달 정도는 착공 시기를 당겼어요. 저희 LH와 민간 기업과 이 지자체가 같이 이 협업을 잘 해 나가면서 실제로 이제 이 행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단축해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이 대동이나 소재동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요인들이나 또 하다 보면 문제들이 생깁니다. 당연히 또
또 이 지역 주민들이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도 하죠. 이제 오히려 내쫓김이 생겨날 수도 있고 그런 대책들을 이 정교하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이게 누굴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누굴 위한 재개발이었냐 또 이렇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좀 준비하면서도 사업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대동과 소재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이 LH와 지자체와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내년에 아마 바로 우리 물론 또 관련 단계들이 있습니다. 뭐 지작물 조사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보상하고 등등등등 절차들이 있는데 그 각 절차에서 최소한 한 달씩은 땡기자라는 게 지금 목표여서 네, 이제 그렇게 정말 더 이상 이 오래 기다리고 지치시지 않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의원님과 계속 이야기를 나눌수록 의원님을 좀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입니다. 팩 투 더 퓨처입니다. 의원님의 가방 속을 저희가 좀 살짝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아, 이거 당연히 괜찮은데 근데 사실 별건 없어요. 네, 좋습니다. 별건 없는 게 제가 안 그래도 한번 가방을 주셔서 올려주시죠. 제가 가방이 맨날 이제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과연 가방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요? 쓰레기 같은 거 나오면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은 좋은 거 먼저. 그냥 근데 이거 저만 아니라 아마 다들 그런데 요즘 패드도. 무거워서 네. 노트북 아니고 태블릿으로 태블릿 이제 PC 보통 늘 가지고 보시고요. 다니는 그래서 이제 업무를 보시는 보통은 거죠? 제가 상임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늘 갖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제일 최근 자료가 법안 소위 자료인데 이게 막 법안 소위 자료 같은 게 막 문서로만 이만큼이거든요. 그래서 종이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이다 하고 물론 이제 해서 뭐 보통 이제 메모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회의 준비를 해서 들어가고 젊은 정치인과 어울리는 아이템을 거의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그 보좌진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이런 우리 뭐 최근에 뭐 같은 것도 이거 대외 주의 문서네요. 하여튼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하느냐고 또 이제 기차 같은 데서도 많이 봐야 되니까 들고 다니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걸로 하고 있고요. PC가 나왔고요. 이것도 약간 이게 뭐죠? 간식 먹을 거. 먹을 거. 간식거리가 나왔습니다. 보통 어떤 간식 드시는지 한번 볼까요? 뭐 두유랑 떡이랑 계란도 있고요. 에너지바랑 이것도 이게 제가 차에서 밥도 못 먹고 할 때도 많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식사를 거르실 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녁 9시에 저희가 표결을 했는데 제가 대전에 이제 저녁 뉴스 인터뷰 하느라고 이제 밥을 못 먹어갖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동 차에서 요즘 기차에서는 또 뭐 못 먹어요. 그럼 이제 잠깐 제 차 탔을 때 그냥 먹고 이래야 되니까 그냥 간식 봉지를 보니까 좀 동질감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사실은 약이에요. 이거 목에다 뿌리는. 목에 뿌리는 어떤 요즘 아프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열나고 이러면 절대 안 돼서 저는 좀 피곤하고 약간 목이 살짝 입만 이상해도 젊은 정치인분들이 굉장히 몸 관리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가지고 다니고 이거 저희 약간 진짜 이게 이동형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저희가 의원님의 가방까지 한번 훔쳐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의원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좀 차분하시지만 또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의지를 좀 지탱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의지가 강해도 지치잖아요. 어떻게 안 지쳐요? 지금도 매일매일 지치죠. 신체적으로는 정말 많이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근데 계속 뭔가 새로 에너지를 넣고 뭔가 계속 그래도 더 해야지 라고 하는 거는 좋고 좋으니까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그런 분들 힘내시라고 애창곡 한번 짧게 선물해드리면 어떨까요? 애창곡이요?
애창곡 어떤 게 애창곡. 있으실까요? 네, 준비되셨으면 자,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거 끝까지 해야 돼요, 근데? 아니요, 짧게 부르셔도 됩니다. 목은 풀어야죠. 네. 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아직 내겐 너라는 선물이 있으니까. 아직 이 황량한 세상 속에 너는 내 곁에 있어주니까. 감사합니다. 아, 네. 음색이랑 그 노래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진짜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제 힌두아지를 준비했습니다. 4년 후에 나 장철민은 이런 의원으로 좀 기억이 되고 싶다 하는 문구가 있다면 써주시죠. 여태까지 그 우리 정치인들이 불신당하고 있잖아요.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게 약속 안 지키고 겸손하지 않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확실히 지키고 싶어서 기억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진짜 지 약속 지키느냐고 제가 열심히 했어. 철민이 이제 열심히 해. 라는 거랑 그래도 정말 늘 그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겸손하게 잘 하더라. 라는 이 약속과 겸손에 대해서 알아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제가 일할 수만 있으면 저 스스로도 정말 네, 좋습니다. 한번 들어주시죠. 키니 자기는처럼 보이네. 네, 한번 카메라 쪽으로 보여주시죠. 겸손, 약속 지키는 장철민이 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정말 적어주신 대로 정말 약속 잘 지키는 의원이 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국회 24시 장철민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셨는데요. 네.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좀 당황도 하고 굉장히 즐겁기도 했고요. 네. 또 여러 말씀 드릴 수 있어서 되게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네. 무척이나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의 의정활동 응원하는 의미로 함께 파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젊은 정신 장철민 의원 파이팅! 파이팅!